산문이에요. 여러분 산문에서 은근히 시간 많이 잡아먹죠? 거의 독서랑 비등치게 잡아먹는 새끼들도 있어요. 이것도 속도가 좀 붙어야 돼, 알겠어? 자,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? 첫 번째, 본질. 본질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. 두 번째, 애브노멀한 포인트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. 자, 본질부터 들어갑니다. 왜냐면 정답 선지들은 주로 본질로 구성하겠죠. 문학의 어떤 본질, 소설의 본질 이런 것들로 낼 거 아니야, 그치? 곁다리로 내진 않을 거 아니야. 하와이안 피자의 본질! 뭐야? 초카트 파인애플. 그걸 왜 먹는 거야? 슈림프 피자의 본질 뭐야?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. 해산물을 왜 거기 집어넣어? 정답은 미트의 미트입니다. 본질이 뭐예요? 고. 그 올리브나 이런 야채들 다 빼버리거든. 그냥 고기로만 채워버려. 파파존스에서 판매합니다. 올미트 피자라고 있는데 어쨌든 본질. 당연히 그 작품의 메인을 물어보겠지. 쓸데없는 거 잘 안 물어본다고. 정답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. 자, 본질을 얘기해보자. 세계와 자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평가원이 얘기했어. 2012학년도 수능을 내면서 소설의 본질을 알고 싶니?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야 라고 그냥 짓거려버렸어. 그게 정답이지. 자아가 뭐예요? 주인공. 주인공은 뭐 하는 존재야? 욕망하는 존재야. 선생님, 저는 욕망이 없는데요. 행복하고 싶은 것도 욕망이야. 알겠어? 나도 결혼하고 싶다. 행복하고 싶다. 이제 해야 돼. 나는 이렇게까지 늦을 줄 몰랐어, 내가. 근데 누가 방해해? 전 세계가 방해하는 거지. 이렇게 주말에 수업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 대성 세상이 날 방해하는 거야. 수업을요 이렇게 토요일 3개, 일요일 3개, 6개를 하면요 데이트를 언제 해요? 또 일요일 저녁에 하나 깔아줬더니 또 이제 어지간하면 폐강하려고 했더니 마감이래. 그리고 선천적으로 방해하는 거 있잖아. 운명. 이런 키로 태어나세요. 신이 차르그로 유대족을 만들다가 졸았던 거야. 눌린 거죠. 아니, 난 멋있으라고 염색했는데 나도 이제 결혼해볼까? 이제 멋있게 하고 다닐까? 이러니까 어떤 새끼가 인터넷에 두쫑쿠 닮지 않았음? 이제 진짜 두쫑쿠가 되었어. 정말 그런 거 좀 올리지 마세요. 나무 이렇게 키 왜 그래? 자꾸? 왜 자꾸 148 이런 식으로 낮춰? 어쨌든 그래. 운명이 날 방해하고 대성이라는 사회가 날 방해하고 그럼 뭐야?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야? 반응하게 되겠죠. 그러니까 세상이 방해할 때 자아가 보이는 반응은 여러 개가 있어요. 봐봐, 내가 얘 따기를 때렸어. 얘는 맞따기를 때리겠죠. 얘는요? 콜라 뿌리겠죠. 사람마다 달라. 소극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. 자,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욕망, 방해, 반응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코드, 갈등 코드가 나올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이니까요. 이 갈등은 두 가지가 있어요. 무슨 갈등이 있어?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. 외적 갈등은 뭐냐면 인물 간 인물 사이의 갈등이라 이거는 따지세요. 갈등이 있는데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갈등이 없는데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. 사기친다. 이건 따져. 인물들 사이 인물 간 갈등은 따지라고, 알겠어? 근데 내적 갈등은 뭐 하라고 했어? 허용하라고. 몇 프로 정도? 70% 기억나잖아. 이건 뭐야? 있냐 없냐 따지기보다는 있을 확률이 높아. 평가원이 사실 여태까지 내적 갈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. 내적 갈등이 없으려면요 자연 속에서 친해야 되고 미련 따위 없어야 돼. 임금에 대한 미련 이런 것도 없어야 돼. 쉽지 않다고.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. 그러니까 밥 먹을까 밥 먹을까 이런 거 말고 이런 내적 갈등만 내적 갈등이 아니에요. 내가 꿈꾸는 이상이 있는데 현실은 노답이야. 그럴 때 느껴지는 괴리감과 불만족까지 다 포함이라 훨씬 넓어요. 알겠어요? 그래서 이거는 어디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허용한다. 무조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높다. 얘는 진짜 반반이야. 이건 따져요. 그 다음 반응은요 소극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어요. 내가 따기 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떤 애 중에 다른 반에 뭐가 나왔냐면 거기를 차버릴 거예요. 얼마나 적극적이에요. 저항의지, 투쟁 뭐 이런 거죠.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. 체념, 회피, 그죠?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소극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 소극을 적극으로, 적극을 소극으로 장난치기가 쉬워.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? 비판. 이게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게, 잘 생각해봐. 여러분 소설의 본령이 뭐라고?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라고. 그럼 당연히 비판이 많겠지. 그럼 이렇게 처리한다. 비판도 두 가지가 있다. 작가가 시대를 비판했다. 이건 허용. 70%. 그럴 확률이 높다. 어떤 작가가 어떤 시대를 비판하기 쉬워. 그러라고 쓴 거야, 현대소설을. 그렇잖아. 근대화, 산업화, 비인간화, 뭐 전쟁, 뭐 별별 걸 다 비판할 수 있지. 작가는 그 시대를 비판하기 쉬워. 비판하려고 쓴 거야 사실은. 근데 나머지는 따져. 이게 뭔 소리냐? 어떤 인물이 어떤 인물을 비판한다. A가 B를 비판한다. 이런 건 따져야지. 실제 그런지 아닌지. 비판 앞에 있는 수식어들을 잘 읽으셔야 돼요. 이 워딩이 원문보다 많이 튀어나와, 비판이나 워딩이. 그럴 때 무엇에 대한 비판인지 따져보셔야 돼. 봐봐 여러분, 운문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왔어. 검은 기와집, 시적 분위기를 드러낸다. 맞아요 틀려요? 아니겠냐? 분위기가 없겠냐? 근데 만약에 검은 기와집은 가벼운 분위기? 그건 아니잖아. 장진주사, 한잔해 한잔해 술 마셔! 무덤 위에 잔나비가, 가수 아니에요?
그래요? 잔나비가 휘파람 불 때, 원숭이가 휘파람 불 때 그 누가 한잔하자고 할 것인가? 너 뒤진 다음에는 아무도 한잔하자고 안 한다. 그러니까 지금 즐겨라라는 얘기거든. 그럼 잔나비가 휘파람 분다. 가수가 아니라 그랬어. 원숭이가 휘파람 분다라는 거야. 그럼 이거 어떤 의미죠? 쓸쓸한 분위기를 환기한다. 그죠? 네가 무덤에 담배 한 대 피고 있어. 쓸쓸해 즐거워. 쓸쓸해. 행복한 분위기? 아니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에 수식어들을 따져주는 거야. 비판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작가가 시대를 비판하는 건 그럴 확률이 높지만 나머지 비판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한 비판인지 실제로 그런 비판이 맞는지 따져봐야 된다. 알겠어?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접근하는 게 문학의 본질입니다. 생각해봐요.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정답 선지는 본질적이고 본령의 측면을 낼 수밖에 없어. 알겠어?